네, 베이비 부모의 삶, 은퇴 후 행복한 삶에 대해서 6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후의 행복한 주거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들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형제자매도 많았고 4인 가구가 기본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4인 가구는 굉장히 드문 유형이 되고요. 1인 가구가 대세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30% 가장 많은 가구의 형태는 1인 가구입니다. 여기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들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 중에 여성분들은 남성분보다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인생의 마무리를 혼자서 살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나쁜 말로는 독거노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다 독거노인의 가능성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독거노인들의 비중이 아주 심할 경우 2035년 기준으로는 3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주변을 보더라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하고 가족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서로 독립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까지 맞물리면서 그런 혼자 사시는 시니어들이 늙는데 이럴 때 고민이 되는 것은 바로 외로움일 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나 죽으면 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아주 펫 신탁이라고요. 이런 반려동물을 죽고 나면은 매월 은행에서 이 반려동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들, 상속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탁 상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속을 심지어 개와 고양이에게도 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현재 시니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비 부모가 되면서는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요.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출가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 황혼 이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먼저 사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도 일본의 경우에 비혼이라고 하죠. 비혼족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전에 말했던 기본적인 가족이라는 그 혈연의 가족을 범위를 벗어난 어떤 사람들과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울리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과 아니면 비싼 사람과 살아갈 때 소통하는 스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스킬의 기본은 듣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니어들인 경우에 이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은 절반은 뭐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감해주고 그러면요. 아, 저 사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파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그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남들과 공감하고 듣는 이런 스킬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와 커뮤니티라고 하죠. 이것이 중요해지는데요. 사람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즉 자기 마을, 자기 동네 이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런 개념도 살던 곳을 중심으로 또한 자원을 몰아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요. 선진 고령국이나 특히 우리나라 시골 같은 데 가시면요. 시니어 여성 할머니들, 어머님들이 모여서 같이 행복하게 사시는 경우를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이런 뜻과 이런 느낌이 맞아야 합니다. 매일 자기 자녀 자랑, 나의 뭐 돈 자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피로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걸 넘어서서 어떤 똑같은 가치, 같이 어울리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과 같이 이런 비대면 시대에는 글로벌로도 줌이라든지 아니면 뭐 SNS를 통해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 특히 이제 비영리 단체 쪽에 사회적인 어떠한 혁신이라든지 사회적인 봉사라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 곳에 활동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곳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해 보면요. 예전에는 4인 가족의 소통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살아오신 궤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대가족 그런 식이었고요. 본인들도 4인 가구를 꾸려서 어떤 틀 안에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주라든지 가족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든 형태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족 가능성이 늘어나는데요. 아마 어쩌면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혼자 사는 노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느 순간은 그렇게 무조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 이론 속에서 청년들과 어떻게 어울릴지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러한 다방면적인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라는 것들은 베이비 부모에게 있어서 어쩌면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환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